네. 원래 저희가 7시 시작인데 오늘 한 10분 늦었습니다. 김밥 먹느라고. 근데 다 못 먹었어요. 오늘 1층에서는 지금 아트홀에서 오페라 아리아 성악이 있어서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긴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7번째 예술 아카데미를 하게 됐는데 아마 올해 12월까지 하면 이제 8번을 하게 되고 내년은 넘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12월 아마 초순에 5층이 그동안 사단법인 아르크가 쓰다가 아르크가 11월 1일자로 쌍용동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지금 이제 한 맥시멈으로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게 되면 11월 말쯤 끝날 것 같아서 11월 말에 끝나면은 12월 초에 내년도 이달의 작가 선정한 분들까지 하면 이달의 작가 36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톨에서 공연하는 팀도 이제 36팀이 돼서 거의 70팀 정도가 이제 우리 신불다 아트센터를 통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를 한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모임을 하려고 해요. 12월 초에 모여서 5층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좀 네트워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같이 식사로 전번에는 식사를 못했는데 이번에 식사도 마련해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따가 한번 날짜 잡는 걸 좀 의논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 그 날짜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7번째 시작할 건데 좀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좋습니다. 얘가 어쩐 일인지 포인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컷을 가지고 해야 되죠. 여기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또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QR코드를 인식하고 상단에 뜨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도 접속을 했습니다. 슬라이도라고 하는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죠. 접속한 상태에서 잘 안 되실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거 잘 못해요. 여기 원래는 잠깐만. 이걸 할게요. 여기 누르면 QR코드라고 있어. 네. 대신 지금 접속될 건데 이제 제가 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쓴 다음에 우리가 쓴 다음에 자 질문이 이제 한 3개쯤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질문.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는데요. 올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뭘 받고 싶은지. 부부가 왔으면 딱 보면 좋은데 꼼짝 말았는데 전달해 주세요. 저 전달해 줄게요. 뭘 받고 싶은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다이아몬드? 만만치 않은데? 용돈. 네네네. 용돈. 로또 1등. 로또 1등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이건 로또 1등. 머니. 네, 좋습니다. 역시 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불당이동에 가서 수민총이 리뷰하면서 이걸 물어봤더니 현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현금이 가족의 건강. 네.
선물로 가족의 건강. 선물에 저 애자가 저 어인데 아마 사랑의 자 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제가 썼는데 아 그래요? 선물이 무뎌졌어요. 이렇게 아 무뎌졌어. 썼는데. 그 사실은 이제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혹시 네, 서로 챙겨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은 선물하면 투자가 된다고 봐. 금은 사놓으면 다 이제 돈이 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거. 그 독일 베를린에 있는 그 예술계 매핑 플랫폼 중에 아트팩츠라는 데가 있는데요. 최고의 아티스트 탑100을 발표하고 있어요. 혹시 1등은 누구일 것인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1등 누굴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1등은 누굴까? 누구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아, 이 사람이지 않을까? 뭐, 모네일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생존 작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작가를 포함해서. 바스키아가 두 분이네요. 고흐. 미켈란젤로 나왔고요. 아, 고흐가 두 분, 바스키아 두 분, 고흐 두 분. 그러니까 한 분이 아직 대답을 안 하셔서 쓰고 계시네. 고흐가 세 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고흐가 세 분, 바스키아 두 분, 미켈란젤로 한 분. 그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7분인데, 그렇죠? 세 분, 두 분. 고흐가 역시 앤디 오볼이 있습니다. 앤디 오볼이. 이제 한 번 쓰는 것만 이제 하고 여기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알아놓고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트팩츠가 꼽은 최고의 아티스트 탑 100 중 한국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100명 중에 한국인이 혹시 있다면 누구일까? 없으면 없음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박서보, 단색화의 거장, 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백남준. 백남준이 두 분이네요. 김한기를 잘못 쓴 거죠? 김한기. 네. 200. 워낙 잘 나가고 있죠, 요새 200가. 아주 지난해 대단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네. 백남준이 이제 세 분인 것 같습니다. 6분이 해주셨는데, 백남준 세 분, 200, 김한기, 박서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 아트팩츠가 아티스트만 뽑는 게 아니라 갤러리도 순위를 정하거든요. 랭킹이 정해지는데, 아트팩츠가 뽑은 최고의 갤러리 중 1위를 하는 거예요. 뭐 갤러리가 많죠. 뭐 화이트 큐브도 있고, 뭐 페로탐도 있고, 많죠. 생각나는 대로 어디가 1등일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갤러리들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갤러리 중에는 미국계, 독일, 오스트리아죠.
타데우스 각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할츠크만이나 뭐 유명한 페이스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갤러리는 여기에 있다. 넘어갈까요? 몰라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호스트 오한비 작가를 모셔서 오한비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드릴게요. 넘기라고 하면 이렇게 손짓으로 주시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은 오, 이름은 한자 비자 오한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오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오한비 작가라고 합니다. 이게 제 이력사항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회화학과를 대학교로 회화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서양화랑 동양화를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었는데 우선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처음 시작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미술 유치원에 다녔었거든요. 유치원에서 같이 하는 미술학원에서 같이 하는 유치원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미술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말수도 없고 낯가림도 심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되게 말도 없어지고 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되게 말수도 없어지고 그때 밖에 나가면 뭐 친구들 선생님이 말을 걸어도 정말 대답도 못하고 뭐 끄덕거리는 것만 겨우 할 정도인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래서인지 집이라는 공간에 되게 애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대학교를 이제 회화과에 들어가게 됐고 회화과에서 동양화, 서양화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에서는 복원 수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복원 수업에서 이제 문화재 복원, 그림 복원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도 배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진로들도 배우게 되면서 좀 회화과를 간 것이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회화과가 아니고 디자인과를 가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이제 과를 변경해가지고 회화과를 갔는데 저는 이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저는 집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집에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담아낸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작품을 보시면은 집과 삶, 아이가 소재로 나오는데 왜 집이 나오고 왜 산이 되었고 어떻게 아이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하게 된 작업인데 주제를 정하고 뭘 그릴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내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집이라는 소재로 표현하면서 쉬리가. 우리 가족을 집이라는 소재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집, 우리 가족을 꽃처럼 꽃 피우고 싶다 이런 주제로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주제로 그린 작업인데 이쪽은 동양화 재료를 사용했고 저쪽은 유화를 사용해서 그렸어요. 그렇게 다음 작업을 보시면은 계속 이 주제로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나의 소중한 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집을 꽃처럼 해가지고 표현하는 걸 자주 했었어요. 이때는 제가 유화를 사용하지 않고 동양화 재료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가족과 지내온 추억들, 쌓아온 기억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 작업의 주제가 유화를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동양화로 색을 한 겹씩 쌓아가면서 그리는 그런 표현 방법과도 맞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계속 동양화를 재료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초기에도 이렇게 꽃과 집을 함께 꽃집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집을 꽃처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전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사실 꽃의 색감이랑 풀의 색감 그리고 구도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큰 그림들도 많이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꽃집으로 그리기에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꽃의 색깔도 그렇고 뭔가 저가 이렇게 틀에 잡혀서 더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작업이 다음 작업인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쌓아 올려가면서 그린 작업이거든요. 제가 집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 그 산에 있는 빌라였는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빌라가 쌓여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어릴 때 살던 집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쌓아서 그려 올려보자 했던 작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런 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작업을 보시면은 집에 이때부터는 집을 저의 경험들, 감정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저의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집을 그리는데 집의 내부의 모습이 아니고 거의 지붕의 모양이나 어떤 집의 겉모습 모양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약간 나이가 어려질수록 조금 더 심했었는데 저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는 싶지만 뭔가 표현을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감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어려워했었던 그런 모습이 약간 반영이 돼서 집 내부를 그리기보다는 집의 겉모습 그리고 지붕의 모양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처음에 그 전에 하던 작업들을 이제 좀 덜 하고 이렇게 집을 산처럼 표현을 하는 작업인데 그때는 제가 그 전에는 약간 좀 더 다양한 색깔, 다양한 구도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 방향을 바꾸니까 뭔가 더 그림도 빨리 그려지고 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다양한 색깔을 쓰면서 작업을 많이 빠르게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맞는 색깔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무슨 색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때는 좀 다양한 색깔을 좀 사용해보고자 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저 초기에 그렸던 걸 갖고 왔었는데 보고 싶어. 이게 제가 처음에 꽃집 그렸던 작업이고, 그 작업이 이제 산으로 바뀌면서 점점 이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작업과 비슷한 거는 이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라서 넣어봤는데, 제가 좀 초록색 푸른푸른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려보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약간 자주 그리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글을 써보기로 했는데 글을 그냥 무작정 쓰려고 하니까 글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일기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전에 드로잉 비슷하게 그림 일기처럼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쓰니까 뭔가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좀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때 기억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나기도 하면서 좀 작업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산이 있고 앞에 저수지가 있는 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뭔가 꽃이나 나무 이런 자연과 연관된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그림에는 꽃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다음 걸 보시면은 이거는 개나리를 그린 건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꽃을 담아서 그리면은 뭔가 어린 시절에 저의 그냥 일상적인 한 기억이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꽃이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주는 느낌도 나고, 조금 뭔가 그날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서 그림에 꽃을 그려놓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작업인데, 이것도 꽃을 그려놓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약간 제가 어린 시절 기억 위주로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구체적인 뭔가 재밌는 일화가 있을 때, 뭔가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 그 인물을 그려넣고 싶었어요. 인물이 그림에 등장하면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좀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물을 그려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의 이야기다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 얼굴을 참고해서 저의 초상화를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릴 적 사진을 보니까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뚱한 표정인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릴 적 사진을 참고해서 처음에 그렸던 아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즘에 그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인데 저기 요거 지금 가져온 저 그림은 제가 유럽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먼 나라고 해가지고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다른 문화도 막 하면서 미술관도 많아서 미술관도 갔었어요. 거기에 그 미술관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천사로 나오기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는 걸 보면서 나의 그 모습도 저렇게 그려볼까 하고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림 속에 그 아이가 자그맣게 등장하기도 하고 아이를 주제로 해서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 작업에 나오는 아이와 상과 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그린 그림인데 앞으로는 뭔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남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되시나요? 네. 사실 우리 오한비 이제 작가이지만 이제 우리 연령대로 얘기하면 청년인데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개인전 막 시작하는 그런 작가인데 작품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옛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본인이 이제 살았던 집이라는 공간을 그 집이 이렇게 자꾸 쌓이면 산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제 호수도 있고 그런 그림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꽃도 그려놓고 하다가 이제 본인을 갖다 그리는 거죠. 이게 캐릭터화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본인은 아까 좀 이렇게 우울한 표정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무슨 표정이라고 그랬죠? 뚱한 표정이라고 그랬는데 뚱한 표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그런 그림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돌려볼 테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신 다음에 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민 작가님은 보기 좀 계시다가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마 이게 처음에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집을 꽃봉오리에다 집을 그리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간 거죠. 이렇게 순서로 보면은 좀 이따가 자 요거 이제 캐릭터화 한 거 요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게 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어쩜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동양화 물감인 줄 알았더니 아, 아니네. 아크릴. 그 작업은 제가 아크릴이고 네, 다른 작품 동양화 물감이에요. 네, 제가 동양화 물감이랑 아크릴이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은 동양화 물감으로 쓰는데 아크릴 물감도 배경 부분에 자주 쓰는데 아크릴 물감으로 전체를 다 그려보면 어떨까 하고 그려본. 아크릴 물감인데 동양화 같은 부드러운 터치가 있어서. 자, 그림 좀 보시면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핸드폰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오한미 작가의 예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씩만 많이 하지 말고 써주시면, 접속이 끊어졌으면 지금 접속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많더라도 한 가지씩만 써주세요. 아마 아까 오한미 작가가 얘기했지만 아마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설명하는 작가 노트를 쓰는 것도 그 청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일기 쓰는 것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아, 재료를 바꾼 이유가 뭐냐. 다 쓴 다음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건데. 소설하기 힘드시면 여기 앉아서 하실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게. 네. 집을 꽃봉오리로 표현한 작품에서 각 집들이 다르게 생겼는데 혹시 각 집 모양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요? 하시는데 앞에 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료를 바꾼 얘기해 주시죠. 재료를 아크릴이랑 이제 조명화랑 같이 쓴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아, 제가 원래 동양화 그 재료로만 그림을 했었는데 이제 산으로 집을 표현하고 하다가 이제 배경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배경 부분을 어떻게 칠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집의 부분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 주변 부분은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단색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가운데 있는 집에 좀 더 중심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재료를 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중심부가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집을 꽃봉오리로 표현한 작품에서 각 집들이 다르게 생겼는데 혹시 집 모양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느냐? 집 모양이 제가 처음에 집을 그렸을 때 제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집을 막 여러 가지를 그려보면서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들을 이렇게 꽃봉오리에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그 지금 동양화 기법으로 처음에 그렸다고 할 때 종이는 장지를 쓰신 거죠? 네. 장지에 채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크릴을 했다 그런 거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뭐 캐릭터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없나요? 네. 저기 있어요. 아, 네. 작가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한테 집이란 그냥 제가 가장 솔직하게 저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말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저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집에 대한 뭔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가에게 집은 어떤 존재, 나를 확인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얘기하면서 좀 느껴지는데 아마 집에만 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도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방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작품의 방향을 좀 지금을 꾸준하게 같은 그림을 정진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일단 지금은 이제 집으로 산을 만드는 작업도 계속 할 거고 제가 그리고 있는 저의 아이의 초상화에 대한 그 작업도 계속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지나온 추억들도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작가는 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내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기만의 것을.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행복해요, 이제? 특히 그림을 그리면서 대단한 곤란은 안 해도 되고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요 착감을 소재보다도 착감, 고명도 원래 고체도가 높은데 워낙 명도가 높으니까 저체도가 있어요. 말이 노랑상을 계속 떠올렸어요. 말이 노랑상 아세요? 말이 노랑상 뭐라요? 20세기 초기에 프랑스의 여자인데 지금 같은 저런 삭조를 그렸어요. 저런 삭조의 그림을 어린 아기 꽃 그림을 보면 행복한 20대 30대 여자가 탁 떠올라요. 내가 보면서 라리노랑상이 추구했던 그 행복한 20대 30대 여자가 계속 떠올라서 지금 발표하는 저 사람도 행복한가? 본인 거를 내보였다면 본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네. 네, 좋게 이렇게 해줄까. 로랑생이라는 작가 말씀을 좀 하신 거고요. 저도 우리 오한비 작가 처음 작품을 봤을 때 색감도 그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밝아도 좋았고 그 집들이 이렇게 적층되면서 산을 이루잖아요. 집이 계속 쌓이면서 산을 이뤄가는데 그것이 좀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매일의 일상이 되풀이되면서 하나의 어떤 산처럼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는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저 혼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좀 저렇게 저 공간 안에 담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색감도 좋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산하의 모습이 좀 잘 드러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도 연하천에서 막 보면은 막 저 멀리 계속 산들이 있는데 그런 능선 보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이제 선험인가요? 선험 또는 선행. 먼저 혹시 앞에서 지금 오한미 작가가 하는 거 이전에 이런 것을 그렸던 작가가 있거나 참고하는 작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집을 그리다 보니까 집을 그리는 작가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참고를 했다기엔 그렇고 뭔가 집을 그리는 작가들 보면은 달동네? 달동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작업들을 많이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작업 그림 풍경 그런 거는 비슷하긴 하는데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 여기 나는요 산, 숲, 어린아기, 집 이런 소재 가지고는 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많이 그릴 수 있는 거 그려봤었어. 감히 얘기하면 오자가 보면서 착감이 독창적. 아주 독창적은 아닌데 본인의 목소리나 그 위험해 보이는 본인 것이 딱 나온 거야. 저게 정말 진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좋은 팁을 주셔서 좀 깊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오한미 작가의 그림에는 색상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림이면 그림, 저 엷은 빨강이면 엷은 빨강. 그 색만으로도 충분히 조형감 있게 그림을 만들어내서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진평에 있는 벨포레 리조트라고 다녀왔는데 거기 그 웰컴 센터에 가면은 요시토모 나라의 그 캐릭터죠. 뭐 한 작은 거, 큰 거에서 한 20-30점이 걸려있더라고요. 웰컴 센터에만. 한 명을 꽉 채워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한 7-8점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이렇게 매입을 했나 봐요. 요시토모 나라 거를. 근데 요시토모 나라의 캐릭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찡그린 얼굴, 뭐 또 행복한 얼굴, 뭐 다양한 그 얼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오한미 작가가 그 산 속에 있는 나를 캐릭터화해서 그려낼 때 지금보다는 좀 표정이 다양하게 바뀌지도 않을까. 혹시 이제 감정이 바뀌면 지금은 뚱한 모습으로 과거에 뚱한 모습만 얘기를 하는데 좀 바뀌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또 제 질문이 하나 더 다 했네요.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네. 오늘 계속 작가로서 고민하고 막 정진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특히 이제 이게 작가 노트 쓰면서도 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일기 쓰기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정진하는 모습에 박수를 좀 보내는 의미에서 우리 좀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한미 작가하고는 이제 이 정도로 나눠날까요? 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이제 저희끼리 또 이제 박수는 쳤지만 우리가 오한미 작가에게 기대하는 바나 응원의 말을 좀 여기다 좀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써주실 거 있으면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요 페이지 딱 이제 있는 거를 오한미 씨한테 따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사실 이게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랫동안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쉽지 않은데 우리 오한미 작가가 준비하느라고 글 몇 줄 쓰는데도 엄청 고민을 했을 텐데 얘기하면서도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오한미 작가를 조금 더 발전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한미 작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보냅니다.
이제 응원의 말이 아주 이제 길게 쓰시는군요. 길어지는 거 보니까. 네. 네,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서툴고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 그림에 단단한 힘과 의지 그리고 작가님만의 매력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도 그림으로 늘 보여주세요. 오, 정말 좋은 응원의 글입니다. 네. 색감이 참 고와 부르니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 했어요. 좋은 작품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오한미 작가도 발표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우리는 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 좀 응원의 말이 끝나면 좀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표현 모두 해보세요. 작가님 마음속을 편안하게 달래면서요. 응원합니다. 예, 나를 잘 드러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밝은 그림들 멋져요.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분이 이분이 카르멘 에레라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돌아가셨어요. 2022년에. 근데 이분이 94세 첫 작품을 팔았답니다. 평생 그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010년도에 95세 당시였는데 106세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버스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버스가 반드시 도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왔네요. 정말 대단한 거죠. 95세가 될 때까지 그림 한 장을 못 팔았다가 95세에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2016년에 뉴욕에 있는 이투니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비평가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녀처럼 훌륭한 화가를 그토록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건 부끄러웁니다. 비평가들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그림을 하는 사람은 왜 못 알아봤을까?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우리 오한미 작가가 청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15세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처럼 뭐 90세 작품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이분이 그린 그림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림을 하게 된 것은 그 추상화를 그렸더니 어릴 때 몬드리안 그림을 보고 나도 그림 해야 돼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죠 그림이 이런 그림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리슨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한 점 더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한 작가만 좀 더 보고 오늘 좀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작가냐면 루이스 도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살아계세요. 지금 97세입니다. 현재 나이 97세인데 71년에 그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가 있었는데 지금 작품 이름이 작품 제목이 이겁니다. Reflection of the Band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1억 추정가로 올라갔는데 작품 경쟁이 생기면서 5억에 판매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도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거의 집안이 이제 엉망이 됐는데 그림은 잘 그려가지고 그 뉴욕 단과대학인 그 쿠퍼 유니언에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미술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부터 화가로 활동하는데 이분은 주로 무슨 꽃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정물을 그린다기보다는 주로 일상을 그린 거죠. 자기 일상을 그렸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추상 표현주의, 팝아트처럼 여러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유행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림은 제가 인생에서 확신을 가진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뭔가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제게는 그게 그림 그리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저와 그림뿐입니다. 삶에는 그렇게 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림 그리는 작가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텐데도 작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고요. 이분이 한 70여 년간 꾸준히 그리고 또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수만 년 전 원시인들이 그린 동물 벽화를 보세요. 그리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70년을 그려서 그제서야 빛을, 그전에는 빛을 못 보던 분이고 또 그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의 사조가가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이런 걸로 가다가 이분은 구상만 가지고 꾸준하게 그려서 성공한 건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한비 작가가 아까 우리 에레라님도 봤지만 이 도드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없는, 그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오한비 작가, 지금도 그렇지만 오한비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때가 오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이분의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 막 눈이 쌓인 창밖의 눈더미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이거 하나 더 볼게요. 네.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일상의 뭐 집 안에서 뭐 이런 것들만 그리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살아야 계십니다. 거의 70이 넘어서 이제 좀 뜨기 시작하는 분이죠. 지금 핫합니다. 이분입니다. 나이가 97세니까.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자, 오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12월 달에 13일 둘째 주입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써준 우리 오한비 작가에게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달에는 좀 제 얘기보다는 좀 얘기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좀 하는 얘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1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벤트가 그날이 잠깐만요.